네,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14, 이제 컴페어러블을 구현할지 고려하라.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먼저 이제 컴페어러블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올바른 사용 방법과 이제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컴페어러블과 이제 유사한 게 이제 컴패터라는 게 있는데, 그 컴패터가 뭔지도 한번 살짝 살펴보고, 그거의 특징이 뭔지 또 한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페어러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게임이냐? 인디언 포커라는 게임인데 이게 뭐냐? 이게 두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이제 숫자 카드를 이제 머리 위에다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 카드를 보면서 내 숫자가 작을지 클지 이렇게 유추하면서 이게 심리전 하면서 이렇게 게임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걸 갑자기 왜 갖고 왔냐? 일단 숫자는 기본적으로 크다 작다라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9와 8이 있는데 9와 8 중에 뭐가 더 큰가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9가 더 크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제 숫자에는 크고 작음이라는 게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이제 자바에도 적용해 보면 제 원시 타입은 크다 작다라는 기준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로 살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일본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11과 31을, 이제 부동, 31이 더 크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환급식? 당연히 31이 크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고 있겠죠. 이처럼 이제 자바에서도 이제 원시 타입은 크다, 작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true, false를 자연스럽게 결과값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크다, 작다의 기준이 존재한다. 라는 이게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이제 정렬이 가능하다라고 또 의미가 가능합니다. 네, 보시면 이번 코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age라는 이제 배열이 하나 있고요. 거기 안에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sort를 통해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력해 보니까 당연하게도 오름차순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렬이 왜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크다 작다라는 기준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원시 타입은 기본적으로 크다 작다라는 기준이 존재하고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자바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객체인데 객체는 정렬이 가능할까요? 이거를 생각해보면 객체는 참조값을 가지고 있고 객체는 뭐 숫자처럼 크다 작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정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나온 개념이 바로 컴페어러블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컴페어러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런 거를 전 모를 때 한번 무조건 주석을 먼저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뭐라 나와 있냐? 이 인터페이스는 이를 구현한 각 클래스의 객체에 대해 순서를 부여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객체 정렬을 위한 이제 인터페이스이고요. 뭐 간단하게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객체를 구현하면 약간 이 객체는 이제 정렬이 가능한 객체야라고 알려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한다고 이제 정렬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렬이 된다는 거? 기준이 있어야 이제 정렬이 되는 건데 어떻게 정렬이 되는 걸까? 이제 저도 이렇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compare to라는 메소드가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comparable 인터페이스 안에 유일한 메소드가 이제 compare to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객체의 정렬 기준을 정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compare to 메소드를 보시면 이제 매개 변수 객체를 하나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들어온 매개 변수 객체와 compare to를 재정의한 객체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교 결과를 int 값을 통해서 반환하고 있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규칙처럼 현재 객체가 더 크다면 양수를 반환하고, 현재 객체와 매개 변수 객체가 같다면 0을 반환하고, 만약에 매개 변수 객체가 더 크다면 음수를 반환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mployee라는 이제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name 이름과 이제 age가 있고요. 제가 이 employee 객체를
이런 나이 순서대로 한번 정렬을 하고 싶어서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한번 재정의하고 age를 기준을 넣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인에서 어떻게 했냐. employee라는 이제 객체를 가진 이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리스트를 원시 타입 소트 했던 것처럼 소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넣었을 땐 킴, 리, 민 순서대로 넣었죠. 그랬더니 소트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보시면 제가 넣었던 킴, 리, 민 순서가 민, 킴, 리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바뀌었냐를 살펴보면 이제 에이지 오름차순 순서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발생했지? 라고 또 코드를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저희가 소트를 실행했을 때 이 소트가 리스트를 한번 까봅니다. 근데 그 리스트 안에 객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객체에 그 기준이 있나 하고 그 객체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객체가 comparable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이 객체는 정렬이 가능한 객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확인을 함으로써 그 객체 정렬 기준으로 소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객체를 정렬하고 싶다면 그러면 이제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통해 먼저 객체를 생성하고 그 compare to 안에다가 객체의 정렬 기준을 정의해두면 소트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오름차순 순서대로 정렬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올바른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살펴볼 건데 저희가 이번 장에서 참 많이 한 거 있죠. 일반 규약을 살펴보고 그 일반 규약에 의한 이제 재정의 방법 이런 거 참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일반 규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써 있는데 그 아래 글씨를 보시는 게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x가 y보다 크면 y는 x보다 작다. 대칭성을 의미하죠. 두 번째. x가 y보다 크고 y가 z보다 크면 x는 z보다 크다. 추이성을 의미하죠. 세 번째. x가 y와 같고 x가 y와 같다면 xz 비교 결과와 yz 비교 결과는 같다. 반사성을 의미하죠. 좀 어디서 많이 봤죠? 저희가 아이템 10에서 했던 equals 일반 규약과 매우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점이 다른 규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4번 규약입니다. 4번 규약이 뭐냐? compare to와 equals의 결과가 같아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일반 규약에서는 이 4번 조항을 항상 참여해야 되지 않다고, 그러니까 꼭 참일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보시면 웬만해서는 이 권장사항을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ompare to와 equals 결과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compare to와 equals의 결과가 다른 객체인 이제 빅 데시멜을 한번 가지고 코드를 한번 짜봤습니다. 1번, 2번 코드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동일하게 AB라는 빅 데시멀 객체를 만듭니다. 그 안에다가 각각 1.0과 1.00을 넣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1.0과 1.00은 어차피 같은 수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1번에서는 해시셋을 통해 셋을 하나 만들고 2번에서는 트리셋을 통해 트리를 하나 만듭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셋을 기반한 자료 구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셋에다가 각각 A, B를 둘 다 넣어두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사이즈를 확인해보는 코드를 짜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제 해시셋 같은 경우는 해시셋 사이즈가 1번 같은 경우는 해시셋 사이즈가 2가 나왔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트리셋 사이즈가 1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1.0과 1.00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둘 다 중복이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예상과 다르게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냐. 일단 빅 데시멜 클래스에 이제 compare to와 이제 equals를 각각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제 compare to 같은 경우는 보시면 스케일 값을 가지고 먼저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스케일 값은 이제 인트로 되어 있는 그 숫자의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값을 먼저 비교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같다면 무조건 true를 반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equals는 좀 다르게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equals는 이제 compact value for라는 이제 메서드를 통해서 두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메서드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제 compare to와 동일하게 값도 비교하고 있었고,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소수점 자리까지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compare to는 값만 비교하고 equals 메서드는 값과 소수 자리까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라고 살펴보면, 저희가 1번에서 썼던 해시셋 같은 경우는 equals 메서드를 통해서 두 객체가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과 1.00을 넣고 있었죠. 근데 equals에서는 소수점 자리가 길이가 다른 것도 다르다고 판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시셋 같은 경우는 1.0과 1.00은 다른 객체구나 라고 판단하고 두 객체를 둘 다 넣어서 사이즈가 2가 나왔던 거고요.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오타가 있는데 지금 트리셋입니다. 트리셋 같은 경우는 이제 compare to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제 두 객체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compare to는 값만 비교한다. 그러다 보니까 1.0과 1.00이 들어왔을 때 두 객체 모두 값만 비교했을 때 같은 값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중복 처리하게 됐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하나만 들어가게 되어 사이즈가 1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만약에 만약에 equals랑 compare to를 동일한 값이 나오게 설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컬렉션 같은 구조에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컬렉션에서도 이제 원만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equals 결과와 동일하게 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 요령과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일반 규약이 equals 일반 규약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작성 요령 또한 이제 equals랑 이제 매우 유사해서 이번에는 좀 차이점만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네, 첫 번째, 바로 이제 파라미터 타입을 확인하거나 형 변환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equals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그때 그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객체가 먼저 같은 인스턴스인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형 변환을 저희가 직접 시켜줬습니다. 그쵸? 근데 반면에 compare to 같은 경우는 애초에 타입이 잘못 들어오면 이제 compare 자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형 변환을 해줄 필요가 없다가 첫 번째 차이점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바로 너를 인수로 넣어 호출하면 널 포인트 익스프션을 예외를 던져야 한다입니다. 이것도 주의 사항이긴 한데 코드 주석에서 제가 아래와 같이 코드 주석을 하나 가져왔는데 살펴보면 compare to는 두 가지 예외를 던진다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널 포인트 익셉션과 이제 클래스 케이스트 익셉션을 던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으로 compare to가 예외를 던져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던져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기본 타입 필드를 변경할 때 기본 타입 클래스에 compare를 사용하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왼쪽 코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북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거기 안에 기본 타입 필드로 이제 price 값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price 값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서 compare to를 이제 정의했고요. 그런 다음에 메인 메소드에서 어떻게 했냐? 두 개의 북 객체를 생성하는데 그 객체에다가 이제 price 값을 할당을 안 했습니다. 널 값을 넣은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두 객체를 가지고 compare to를 해봤더니 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값을 안 넣었기 때문에 저는 예외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과 다르게 0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0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만약에 기본 타입 필드가 있을 때는 이제 오른쪽과 같이 기본 타입 클래스의 compar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왼쪽과 거의 동일한데 이 compare to 안에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integer.compare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었고요.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력해 본 결과 이번 코드에서는 null point exception을 예외를 던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좀 예상치 못한 이런 예외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타입 필드를 비교할 때는 기본 타입 클래스에 compare를 사용하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간단합니다. 핵심 필드가 여러 개라면 중요한 필드부터 비교하자입니다. 만약에 폰 넘버라는 클래스 안에 에리아 코드, 프리픽스, 라인 넘버라는 이제 필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안에 에리아 코드가 중요하고 그 다음 프리픽스가 중요하고 라인 넘이 중요하다고 한번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저희가 compare to를 정의할 때 그렇게 우선순위 순서대로 compare를 수행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면 compare to를 재정의할 때 equals 메서드와 동일한 결과값을 내도록 재정의하고 이렇게 이와 같이 네 가지 주의사항을 주의해서 정의한다면 문제없이 equals to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컴패터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패터가 있는데요. 이제 컴패터가 뭐냐? 저희가 앞에서 봤던 이제 컴페어러블과 매우 유사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컴패터 또한 이제 객체 정렬을 위한 인터페이스고요. 컴페어러블 안에 compare to가 compare to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컴패터 안에는 이제 compare 메소드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객체 정렬 기준을 정의해주면 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compare to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매개 변수만 받고 있었는데 compare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pare to 같은 경우는 compare to를 재정의한 그 객체와 매개 변수로 들어온 그 객체를 비교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compare 같은 경우는 본인 객체 비교는 상관없이 무조건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compareable과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직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한번 컴패터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명 객체 사용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ompareable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ompare to 매개 변수가 하나의 매개 변수만 받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 객체로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게 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컴퓨터라는 것을 생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익명 객체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가 보통 정렬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 일회성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회성인 경우에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컴페어러블처럼 클래스와 같이 붙어 있게 되면 메모리적으로도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익명 격체를 사용하면 먼저 메모리적으로도 인스턴스 사용이 끝나면 스택에서 빠르게 사라진다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익명 객체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네이밍 고민이 필요 없다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은 컴페어러블과 차이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정적 메소드를 지원한다입니다. 컴페어러블은 메소드가 딱 compare to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컴퓨터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많은 정적 메서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정적 지원 메서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컴페어링과 된 컴페어링입니다. 만약에 왼쪽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멤버를 정렬할 건데 먼저 멤버의 이름으로 비교하고 이후에 멤버 나이를 비교해줘 라고 요구했을 때 만약에 comparable이라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compare to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씩 비교해 나갈 텐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른쪽과 같이 되게 심플하게 연쇄 메서드 방식으로 심플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버스인데요. 첫 comparable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본 정렬인 이제 오름차순만 지원했었습니다. 반면에 근데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본 정렬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정렬 기준으로도 정렬이 가능하고요. 내림차순으로도 이제 정렬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사용자가 멤버 이름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멤버 나이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줘 하면 이번 코드와 같이 심플하게 코드를 작성하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 생성 메서드인데요. 이것도 앞에 나왔던 거랑 매우 유사한 겁니다. 앞에서 정수 기본 타입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타입 클래스의 compare 메서드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int, short, long, float 같은 각 기본 타입에 해당하는 정적 메서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주셨던 연쇄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문제없이 그 기본 타입에 맞는 기본 타입 필드에 맞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면 되게 컴퓨터가 사용자 편의성을 많이 봐주기 때문에 코드도 심플하고 간결하게 코드 작성할 수도 있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약간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러한 코드를 간결화 시켜주는 만큼 이제 성능이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템 좀 정리해보면 일단 정렬이 필요한 클래스가 있다면 컴페어러블을 구현하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컬렉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equals와 값이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설계하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능에 민감하지 않다면 컴퓨터를 구현하자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